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사실상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폭염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갑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이사장의 갑질 논란 단독 보도합니다. 경주 토암산 자연휴양림에 내년 9월까지 150억 원 규모의 체험형 관광시설이 들어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갑질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안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의 부당 인사 의혹으로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고 직원인 A씨는 스트레스성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이사장 B씨는 인사 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라는 입장입니다. 이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 자녀를 둔 여성 가장인 A씨. 안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25년을 근무했습니다. 지난 2018년 차장으로 승진해 지점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5월 본점 출납 담당으로 갑자기 전보 조치됐습니다. A씨는 출납 업무가 통상 신입 직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강등 수준의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A씨는 동생이 세상을 떠나는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인사이동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이사장의 무시와 차별은 계속됐고 A씨는 건강이 악화돼 스트레스성 과로로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눈 안에 까리는 뭐 이러고 보고 사람 무시하고 일절 말 한마디도 안 걸고 그렇게 괴롭혀요. 이러도나 다녀라 뭐 어떻게 해라 배워서 해라. 제가 2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출납에 가 배워가 일하라고 뭐 말이 됩니까? 그 하이직 저거 출납에 앉혀놓은 자리에다가 A씨는 새마을금고 수익 사업인 생명공제 모집 분야에서 경북 1위를 달성해 표창을 받고 7차례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인사고과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장 B씨는 지점장이었던 A씨를 본점 출납 담당으로 배치한 것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실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실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지만 잘해가 되는 게 아니래. 새마을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어느 정도 하고 인사의 형편성에 의해가 상무 지점에만 거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동시킨 겁니다. 본점으로. 직장 내 갑질은 부당해고 소송 끝에 원직에 복귀한 후에 더 거세졌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인사권은 이사장의 고유 권한이라 이를 제한할 별다른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새마을금고도 농수협이나 신협과 유사한 신용사업을 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도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면서 지나치게 긴 임기도 줄이는 등의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크고 작은 직장 내 갑질, 인사 전횡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사장을 간선제로 뽑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10일 0시 기준 대구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명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초까지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 7일 13명, 8일 15명, 9일 19명, 10일 14명, 11일 23명에 이어 엿새 연속 두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9일 44명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달서구 9명, 수성구 7명, 남구, 북구, 동구 각 5명, 달성군 4명, 서구 2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중구 동성로 소재 주점 관련 연쇄 감염입니다. 이미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성로 클럽 골목 내 일반 주점 업주가 동업자와 함께 남구 한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 추가 확산해 관련 누적 확진은 3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13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산 5명, 구미 4명, 경주 2명, 안동 1명, 칠곡 1명 등입니다.
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경상북도가 폭염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북도는 감염 우려로 실내 무더위 쉼터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공원이나 정자 등 야외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백신 접종 센터에도 에어컨과 대형 선풍기 등을 갖춘 대기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해 논밭 작업자에 대한 폭염 예찰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건설 현장에는 노동자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권고해 온열 질환 예방에 나섭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모두 119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4명은 숨졌습니다. 지난 주말 안동과 의성, 상주, 문경 지역에 우박이 쏟아져 사과와 고추 등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0일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 집중호우와 함께 최대 지름 1cm의 우박이 내리면서 사과와 복숭아, 고추, 고구마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정 집계된 피해 규모는 167헥타르로 축구장 230배가 넘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주 토암산 자연휴양림에 150억 원 규모의 체험형 관광시설 판타지 경주가 조성됩니다. 판타지 경주는 전액 민간 투자로 야간 조명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 체험시설 포레스트 루미나와 9가지 코스라인, 짚라인, 스카이 트레일, 글램핑 등으로 꾸며집니다. 개장은 내년 9월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무엇이 있었는지 이상원 유수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화상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소식은 대구시가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고요. 다음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대구 경북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경북 영천에서 이주 노동자에게 쿠폰으로 임금을 준 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는 뉴스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건축비 전액 지원을 공언하며 유치에 나섰던 이건희 미술관을 서울이 짓기로 했다고요?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용산가족공원과 종로구 송현동 두 곳을 이건희 미술관 건립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김영나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를 구성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전문 인력 및 국내외 박물관 협력 확장성 등 4가지 기준이 입지 선정에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비수도권 비판을 의식한 듯 지역교류 전시를 정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구를 비롯해 유치를 희망하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크겠는데요. 네, 대구시는 문체부 발표가 있은 직후 입장문을 내놓고 비수도권 국민들의 마음을 짓밟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구시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상지를 다시 설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입지를 결정한 소장품 활용위원회 구성원이 수도권 인사에 편중되어서 지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대구뿐 아니라 박형준 부산시장도 지역을 무시한 폭거라고 반발했고 김경수 지사의 경남도도 깊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수도권은 결국 거리두기 4단계를 1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12일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기본적인 생활 이외에 사실상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진 않지만 수도권 4단계 적용에 따른 풍선 효과나 방학을 맞아 대구로 내려올 수도권 인구 유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경북과 달리 대구는 다시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대구시는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특별 강화 대책을 9일부터 시행하고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영천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쿠폰으로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체불을 한 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고요?
네, 경북 영천에서 이주 노동자에게 현금 대신 쿠폰으로 임금을 주고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인력 중개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업자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주 노동자 25명의 임금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을 현금 대신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체불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불법 체류자 지위가 불안정한 점을 이용해 장기간 체불해 재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취수원 다변화 정책 방향과 갈등의 해결 방안을 짚어보고 취수원 다변화 방안의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대구시와 구미시 두 지자체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취수원 이전의 필요성과 반대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이동욱 기자입니다. 대구의 식수원은 낙동강과 공산댐, 가창댐, 운문댐 모두 4곳입니다. 그중에서도 낙동강 매곡정수장과 문산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이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물 취수 의존도가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상류 지역의 대규모 공단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였고 실제로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로 인해 취수원 이전은 대구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91년 페놀 사고를 기점으로 최근 가보라 화합물 사고까지 총 9차례의 수질 사고가 발생하여 대구 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구미 산당 등에서 발생되는 수질 사고와 미량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취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의 오랜 수건인데 당초 대구시는 낙동강 취수원 전체를 구미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구미에서는 유량 부족으로 인해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취수원 이전 지역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취수원 이전을 반대해왔습니다. 해평 지수장이라고 이름은 붙여 있지만은 주위 반경에서 고하까지 영향을 보게 되고 자로는 상류로는 갔다가 20km까지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무을 옥선까지도 이 피해 지역이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는 최근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내용의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구 취수원을 구미 해평으로 옮기지 않는 대신 해평 취수장에서 매일 30만 톤을 받고 29만 톤 정도는 기존 취수장에서 추가 고도정수 처리를 통해 확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통합 물관리 방안도 착공 전까지 주민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통과됐습니다.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약속 이행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장세용 구미시장도 최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대구시 또 나아가서는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또 가능하면 시민들의 동의를 받을 만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동의할 만한 보상책이 있다면 저도 그게 따르겠다는 것이죠. 한편 대구시는 취수원 공동이용에 따른 상생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올해 2차 추경 예산안에 100억 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경상북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경북 전통시장에서 뭐하니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도내 전통시장과 관련된 소재를 담은 5분 내외의 영상을 제작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뒤 링크 주소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구글 폼 참가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주 지역 특산물 이사금 멜론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이사금 멜론은 당도 13브릭스 이상으로 설탕 200배의 단맛을 자랑하며 고혈압에 좋은 칼륨과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에 탁월한 비타민C, 카로틴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경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오는 9월까지 70여 개의 농가에서 1,200여 톤의 멜론을 수확해 25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